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먼저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당장 한 수십 년 정도 동안에 삼성전자를 투자를 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수가 역대 최고치를 계속 갱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습니다. 아무래도 미우나 고우나 삼성전자를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사랑하고 올라갔으면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삼성전자 투자를 하시는데 어떤 부분을 보고 가셔야 되는지 체크를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에게 투자 전략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가 작년 7월 기점으로 역대급 폭락이 나타나게 되었죠. 7월, 8월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뭐 글로벌 노이즈 같은 경우도 있었죠.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이 되었다라고 하던가 이런 부분들 나타나게 되면서 우리 증시에 들어와 있었던 자금들이 한 방에 이제 쏟아져 나가게 되겠고 그러면서 이제 뭐 우리나라 외국인 대부분이 이제 삼성전자로 투자를 들어왔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또 민감하게 폭락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이때 폭락을 하고 나가지고 이제 삼성전자가 흑자 전환까지 이제 올해 상반기 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밸류가 굉장히 낮아진 그런 상황이에요. 올해 이제 PBR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거의 IMF 수준으로 떨어졌을 정도로 최악의 그런 저점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현재 증권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HBM에 대한 경쟁력 우려가 과하다는 평가입니다. SK하이닉스가 지금 독점을 하고 있는 이 시장이 오래 가지가 않을 것이고 특히나 올해부터는 논 엔비디아 진영 그러니까 엔비디아 AI 반도체가 아닌 AMD 것을 쓴다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자체 AI 반도체가 수익권에 잃은 빅테크들이 약진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이겠죠. 내년이 바로 이제 추론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를 하게 되면서 GPU보다 NPU 기반으로 지금 AI 반도체가 설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엔비디아가 경쟁력을 독점적인 경쟁력 같은 경우는 살짝 잃을 수가 있지 않을까. 여전히 엔비디아가 1위 기업이겠지만 수년 동안 지금 현재 이런 AI 반도체 시장의 90%짜리 독점은 잃게 된다. 지금 여기서 특히나 NPU 기반의 이런 AI 반도체 같은 경우도 당연히 HBM이 탑재가 되게 되면서 이런 지금 고객사가 하나밖에 없는 이런 독점 시장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이 집약이 되기 때문에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SK하이닉스 쪽에서 수혜를 독점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수요가 많아지는 상황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HBM 같은 경우도 범용 메모리처럼 수요가 다변화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채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최근에 7월달, 8월달 급반등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 같은 경우는 대규모로 들어온 것은 아직 아니에요. 아직 주가 반등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올해 상반기 역대 최저점에서 지금 반등이 시작이 되고 있다.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대세 상승 기대감입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업계 1위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이 HBM 경쟁력이 너무 과도하다. 이 정도는 아니다. 증권 업계 같은 경우는 해당 우려가 현재 과도하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을 하고 있겠고요. 목표 주가를 줄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최근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도 외국인 순매수 규모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전체 시가총액의 1% 가량이에요. 지금 작년에 이제 삼성전자 외국인 순매수가 작년이 역대 최대 수준이었었죠. 이쪽까지 가려고 하면은 지금부터 한 5%에서 6% 정도는 순매수를 해야 된다. 한 20조에서 30조 정도는 쓸어 담아야 된다. 이 부분이 지금 저점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올라갈 수가 있는 들어올 외국인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전히 저점이다. 엔비디아는 그래픽 처리 장치 기반으로 AI 반도체를 제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그래픽 처리 장치, 그러니까 고화질의 게임을 하기 위한 장치를 기반으로 AI 반도체 가속기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전력 소모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AI를 제조를 하고 운영을 하는 과정이 있어서 그래픽 과정이 불필요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이 전력 소모가 말도 안 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를 운용을 하는 비용이 굉장히 극심해지고 있겠다. 그래서 글로벌 빅테크가 지금 이 GPU 기반으로 서버를 운용을 해야 되는 주체들이죠. 그 기반으로서 이제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 고객들에게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전력 소모와 GPU가 너무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NPU 기반의 자체 AI 반도체 개발에 집중하고 있어요. 특히나 내년 같은 경우는 NPU가 유리해지게 되는 추론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게 됩니다. AI는 아직도 배고프죠. 논 엔비디아 진영, 반 엔비디아 진영이 약진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겠다. 이 가운데서 삼성전자는 엄청난 수혜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NPU를 제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파운드리 쪽에서 이미 지금 수주가 터져 나오고 있겠죠. 테슬라의 차세대 AI 반도체 파운드리 수주를 하게 되었고요. 나아가서 지금 다른 고객사들의 AI 반도체를 제조를 하게 되면서 해당 AI 반도체로 HBM이 탑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쪽에서 삼성전자의 본격적인 수혜가 진행이 되게 된다. 현재 주가가 급등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HBM이나 AI 반도체 실적이 가미가 된 것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 논 엔비디아 진영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게 우호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지금 이제 역사적으로 압도적인 점유율을 유지했던 기업들이 IT 시장에서 특히나 극도로 제한이 되어 왔습니다. 내년에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HBM의 70~80%를 엔비디아가 쓸어갔는데 내년에는 엔비디아의 HBM 수요 비중이 50%대로 하락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이 엔비디아의 주가 수익 비율 PER을 놓고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AMD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금 프리미엄이 이제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은 전부 다 논 엔비디아 진영의 약진을 준비를 하고 있겠다. 대표적으로 AMD, 브로드컴, 여기에다 이제 다른 뭐 제조를 하게 되는 아마존이나 메타, 테슬라 이런 기업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지금 기대가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연말에 이제 특히나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이 다시 한번 재조정이 되게 되면서 주가의 급반등이 더 나타날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겠습니다. AI만을 위해 가지고 NPU가 개발이 되고 있어요. 신경 처리 장치. 이게 바로 추론에 특화가 되어 있는 AI 반도체로 볼 수가 있게 되었고 지금의 GPU 기반의 AI 반도체는 추론을 흉내내는 정도입니다. 진짜 추론이 진행이 될 NPU 반도체 같은 경우는 성능도 GPU 대비해서 뛰어날 거고 가격 경쟁력이나 아니면은 전력 소모 같은 경우도 굉장히 뛰어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AI의 이런 성장은 GPU 기반에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제한적인 일부 기업들에게 한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요처가 다변화되게 되는 이런 시장이 AI의 더 큰 커다란 발전이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고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도 더 폭발적으로 안 그래도 최근 3년 동안에 엔비디아 덕분에 반도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겠지만 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것이다. CPU와 GPU와 달리 NPU 같은 경우는 AI 연산에 최적화가 되어 있고요. 신경망 계산까지 병렬 처리를 해가지고 AI 가속기 성능이 극대화될 수가 있게 됩니다. 애초에 이런 AI를 위해서 설계가 되기 때문에 저전력으로 설계가 되게 돼요. GPU보다 추론 쪽에서 성능도 뛰어날 건데 전력량은 20% 수준이다. 그래서 NPU 시장이 8년 내에 10배 넘게 커지게 됩니다. 여기서 지금 이 NPU를 파운드리부터 NPU 고객사가 많아지게 되네. 그러면서 HBM 고객 다변화의 핵심 수혜를 삼성전자가 받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지금 여기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점유율이 더 이상 떨어지지 못할 수준까지 떨어졌겠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닥을 딛고 반등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HBM까지 같이 이제 잘 팔리게 되고 실적에 굉장히 빠른 그런 회복세가 나타나 줄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 5년 동안의 대세 상승이 불발이 되고 있어요. 특히나 2023년, 2024년 같은 경우는 대세 상승 준비를 하기 위해서 외국인이 역대 최대 규모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지난 한 20년 동안만 놓고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의 역대 최대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왔을 경우 1년에서 2년 내에 대세 상승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겠지만 실제 역대 최대 외국인 순매수가 바닥에서 들어오고 나가지고 그대로 급등한 경우가 한 번도 없었어요. 이렇게 바닥에서 매수가 진행이 됐는데 한 번 폭락을 했다가 그 다음에 대세 상승이 나왔다더라.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작년에 나타나게 된 거고 어느 정도 지금 이제 회복이 되게 된 거고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준비를 해서 다시 2차 상승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겠죠.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당장 2020년, 2021년 구간의 대세 상승의 고점 구간을 놓고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PBR 2배를 상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한 96,000, 7,000 그 정도 이제 가게 되었었죠. 이 PBR 2배를 2026년 상반기 기준으로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13만원에서 14만원 정도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렸었던 HBM의 그런 기대감들이 집중이 되어 가고 그리고 AI 반도체 이런 핵심 수혜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들어와 주게 된다라고 했을 때 대세 상승의 고점 구간이 13만원, 14만원까지 열려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최근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부문에 연이은 잭팟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테슬라에 이어서 스마트폰의 경쟁사인 애플하고도 파운드리 협력에 나서고 있습니다. 애플이 초기에 실리콘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을 때 당시에 이제 초기 반도체를 삼성전자 파운드리와 함께 설계를 하게 되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소송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뭐 애플이 이제 삼성전자에게 너네도 우리 스마트폰 뭐 디자인 베끼지 마라. 소송도 많이 걸었고 뭐 삼성전자가 뭐 이제 거의 이겼죠. 그러면서 이제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서 삼성전자의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도 하나도 안 썼죠, 애플이. 전부 LG노텍 거를 쓰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뭐 놓고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AI 반도체 같은 경우도 전부 TSMC 쪽으로 진행이 되고 이미지 센서 같은 경우도 일본의 소니 거를 대부분 썼었죠. 근데 지금 이 파운드리 쪽에서 지금 이 애플 쪽의 그 메인 AP를 삼성전자가 따는 것은 아직 아니지만 지금 여기서 파운드리를 소니에서 이미지 센서 쪽이죠. 이거를 삼성전자가 가져왔다. 굉장히 의미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파운드리 투자를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DS 부분 전반적으로 반도체 부분이죠. 전반적으로 작년에 캐펙스 40에서 50조 규모로 여전히 역대 최대 규모로서 진행이 되고 있겠다. 아무리 삼성전자 힘들다, 망한다, 이미 망했다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됐었는데 투자를 대규모로 하고 있는 자기들이 알거든요. 할만하다는 거죠. 40조, 50조 이미 투자를 하게 된 거고 HBM이나 그리고 이제 그 범용 반도체 시장의 이런 회복 같은 경우도 자신이 있겠다. 2021년 이후로 범용 메모리의 업황은 이미 바닥을 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삼성전자의 주력 사업의 부활이 임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올해 역대 최악의 구간을 지났습니다. 하반기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메모리 실적 자신 있다 말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이제 작년, 재작년 기점으로 메모리 업계 1위 기업인 삼성전자가 적자 전환이 될 수가 있을 정도로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안 좋았죠. 업계 1위가 적자 전환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업황 전반적인 최저점을 지났다. 이게 이제 공식이죠, 공식. 트럼프의 반도체 관세 그리고 이제 이 금리 인하까지 연결이 되게 되면서 미국 경기의 불확실성 같은 경우는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지금 이제 솟아 올랐다가 한번 눌렸다가 이제 가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여기서 이제 조정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예상이 되는 이런 조정이 나와주게 된다라고 했을 때 더 적극적으로 담으면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해당 부분들 체크를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셔야 되는 투자 전략들까지 제시를 해드렸다.
우리 급등 타이밍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투자 관점 제시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아무래도 당일 급등이나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정보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 통해 가지고 제시를 해드리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실시간 단타방을 통해 가지고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주 찍어드린 뷰티 스킨 찍어드리고 하루 만에 20% 정도 급등이 나타나게 되었죠. 이런 식으로 당일 급등부터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을 이렇게 올려드리면은 여러분들 한 100만원, 200만원 이 정도로 단타 진입하셔서 하루에 5만원, 10만원 정도 아침에 단타로 벌어가 본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재밌게 매일 아침에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단타 종목들 뿐만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 투자 전략들 같은 경우도 제시를 해드리니까 해당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확인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실전 계좌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주요 정보들 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엄지척 그리고 댓글까지 꼭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